한국당은 국헌문란 내란 정당이 맞습니다. 왜? 안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에 보충 설명을 할게요. 자, 배경을 봅시다. 지금 우리 국제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죠?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유가가 폭등을 하고 중공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하고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파병하고 거의 3차 대전 초입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민주당이 안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밉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봐서라도 안보를 위해서 협조를 했어야지. 과연 민주당이 협조했었냐 아니면 반역을 했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일부터 보자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말이죠. 2024년 9월에 역사상 최대 규모 연합해상훈련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안보가. 중국이 군용기 125대와 항공모함을 동원해가지고 대만 포위 훈련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정은은 11월 15일에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세계 3차 대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쟁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얘기했어요. 글로벌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 긴장은 높아지고 규모와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고, 저 멀리 있던 유럽과 중동의 안보 위기가 넘어와가지고 동해와 태평양 쪽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우리나라의 안보 장교 봉급이 상승하는데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드론 예산을 증액하는데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북한의 핵전력을 무력시킬 수 있는 킬체인 강화를 위해서 증액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증액에 반대하고 다 감액을 때려버렸어요. 이거는요 문을 활짝 열고 쳐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국헌문란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봅시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안보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장교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초급 간부 당직비, 부사관 단기 복무 수당 인상, ROTC 생활지원금 인상, 초급 간부 이사비 지원, 주임 원사 증액 안을 담은 3천억 원 예산을 부탁을 했어요. 국회한테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근데 민주당이 바로 가위주로 다 날려버렸어요. 3천억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 정도로 위기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국익을 위해서. 근데 왜 장교들을 지켜주는 이런 것들을 왜 다 무산을 시키는데, 요번에 감액된 거 보면은 예산 중에 지휘정찰 예산 정부안이 2조 3039억이 1조 8187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4852억을 마이너스 시켜버렸다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형 방어 삼축 체계가 가동되어야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데 이게 제동이 걸린 거예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북한이 핵 사용 시에 즉각적 투입되는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지휘 정찰 예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다 깎았어요. 이게 뭡니까?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를 발가 벗겨가지고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국헌문란 정당입니다. 내란 정당입니다. 의도가 뻔한 거예요. 그 커다란 액수 속에서 별일이 없었다라고 자꾸 좌파 언론들이 거짓말하거든. 근데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빤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한 드론 날라와서 난린데 접적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도 100억 중에 99억 5,400만 원을 삭감 때려가지고 사실상 전액을 없애버렸어요. 북한의 드론에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국헌문란 정당이 아니면 뭐가 국헌문란 정당이냐고.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국헌문란 정당한테 경종을 날린 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격추용 레이저 대공무기 블락1 관련 예산도 마이너스 5억 7천만 원, 155mm 정밀 유도탄 포탄 연구개발 예산도 77억 원 중에 65억 원을 마이너스 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 안보가 난리야. 그 다음에 아시아 차례가 될 수도 있어. 최근까지도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 규모 해상훈련하고 중국이 대만을 표현 훈련했어요. 북한도 전쟁에 총력 준비를 하라 그랬어. 이 와중에 민주당의 폐악질은 사기를 복돋아 줘도 할까 말까인데 장교들이 처우 개선이 안 돼서 지쳐서 다 줄 전역하고 있어. 근데 윤석열 정부 이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단기 복무 수당이랑 당직비랑 생활지원금이랑 이사비까지 지원하고 주임원사 증액까지 요구했는데 그것도 무산이야. 왜 그러겠어요? 윤석열 망해라 또는 그 안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일부러 그런 거겠지. 그 다음에 지휘 정찰 예산이 2조 3천억 규모에서 1조 8천억으로 줄었고 21%가 감액이 됐어요.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 타격하고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시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량 응징 보복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의 역량을 깨뜨리는 행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국헌문란이라는 거예요. 북한에 풍선 날리고 드론 날라고 이러는데 여기 맞서 싸우려면 우리 드론 통합체계가 필요하거든. 이것도 예산을 그냥 다 날려버렸어. 100억을. 이거는 김정은 쳐들어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계엄령은 반대하지만 내란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란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안보에는 좌우 논리가 없어요. 생명인데 이거는. 정면도를 봐십시오. 지금 보면은 계엄 이후에 대통령 탄핵소추 직무정지, 감사원장 탄핵소추,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방통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청장 체포, 국방부 장관 구속, 서울경찰청장 체포, 육구참모총장 이하 전부 다 직무정지. 여러분 이게 내란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이전에 내란에 준하는 국헌 문란을 했고 계엄을 위헌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도 내란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쟁 나면 우리 디펜스 가능합니까? 내란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화끈하게 밀어붙이십시오. 무조건 이깁니다. 그다음 마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학부모님들이 특히 귀 쫑긋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12.3 계엄 선포와 12.12에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마약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이 마약 수사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왜 국헌 문란인지 그건 안보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민주당이 삭감을 한 내역을 보면은 검찰의 특경비와 특활비를 총 합쳐서 587억 정도를 날렸고 경찰의 수사지원 특수활동비와 치안활동 지원 특수활동비 31억 6,7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에 필요한 돈이냐면은 마약 수사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냐 마약 문제가. 연예인들 마약해서 맨날 포토라인 서죠. 군대에 마약이 퍼지죠. 일반 국민들 사이에 마약이 창궐하죠. 대학 연합 동아리 사건부터 해서 강남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마약을 하고 10대 마약 사범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대 마약 사범이 34배 증가했어요. 20대 마약 사범이 10년간 12배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이 18년부터 22년까지 3배 증가했고요. 불법 체류자 마약 사범이 18년부터 23년까지 6.3배 증가했습니다. 이런데도 왜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가? 민주당이 우발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마약 수사 방해 저지 역사는 깊습니다. 자, 문재인 때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문재인 때 법무장관이었던 박상기 추미애 박범계가 있어요. 검찰의 팔을 부러뜨려가지고 마약 수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 대검 강력부 마약수사부 폐지, 추미애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박범계 당시 법무장관 6개 지방검찰청 산하의 강력부를 반부패부에 통폐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만 마비시킨 게 아니고 마약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부서를 다 없애버렸다고. 그 다음에 2024년 4월에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과시켜서 그 이후에는 검찰의 마약 수사권 자체가 박탈된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법무부의 신행령을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시켰고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설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의 강력범죄 수사부를 복원시켰어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 단속 인원이 늘었죠. 그러니까 694명에서 1127명으로 검찰의 직접 구속 인원도 154명에서 304명으로. 근데 반대로 문재인이가 검찰을 무력화시키면서 그 기간 내에 마약은 창궐을 한 거예요. 전적으로 검찰 기능 무력화가 이런 쪽을 촉발시켰다 볼 수 없지만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더 엽기적인 거는 민주당은 왜 자꾸 검경이 마약 수사를 하는 거를 계속 반대하냐. 마약과 뭐 관련이 돼 있든가 민주당이. 아니면은 윤 정부가 하는 게 다 미워서 그냥 너 실적 만들지 마. 윤 정부 때 마약이 줄었다는 거 통계 나오면 우리 못 버티니까 그냥 막 다 방해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나 둘 다겠죠. 이 엽기적인 발언이 뭐냐.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아니 마약과 안보는 여러분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식이잖아. 근데 황운하 당시에 이 민주당 의원이 뭐라 얘기했냐. 이 사람 울산시 선거 개입으로 1심에 유죄받은 사람입니다. 경찰 소속으로 문재인 친구인 송초로를 울산시장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 뒤에서 정보 수집해가지고 도와줬다라는 거죠. 정치 개입했다라는 거죠. 그 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 2심 지금 대기 중이고. 근데 이 인간이 2022년 11월 달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윤 정부의 이런 노력을 폄하하면서 이 사람 경찰 출신입니다. 5년간 마약 불과 5배밖에 안 늘었어요. 전쟁 선포할 수준 아닙니다.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이거.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좌파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의 마약 예산과 관련해서 막 시비를 걸거든요. 막 그렇게 오버할 거 아니거든. 계속해서 이렇게 딴지를 걸었고 마약이 창궐하는 거를 바란다고 볼 만큼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죠. 충격적인 거. 애들 있는 곳에 막 마약 음료를 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은 야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으니까 검경 총동을 해서 정부 예산도 많이 늘려주고 마약 근절을 나섭시다 이래야 되거든. 근데 박범계가 다음날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신고를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저그들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없앴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다 살렸어. 근데 박범계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그래 여야를 떠나서 검찰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마약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은 민주당이 신고해 주십시오. 이 이후로 마약 하다가 마약 돌리다가 걸린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검찰한테 뭐라고 따지는 일까지 생겼냐면은 검찰한테 마약 수사권 없잖아요. 기소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는 범죄자들까지 법정에 드나들고 그래요. 이런 발언을 공당이 하니까 그런 범죄자들 이걸 악용을 한다고 청소년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헌문란. 홍익표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정신 나간 말하는 게 뭐냐면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때는요. 자, 지금부터 마약을 한 사람들 자 신고하십시오. 저희가 한번 수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정보원을 관리를 해야 되고 우편, 택배 요즘에는 이 고도화됐거든 마약. 막 텔레그램이랑 뭐 다크웹에다가 정보 공유하고 그다음에 택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편 택배 종사자들한테 쌈짓돈도 줘야 되고 위장 장소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할 수 없는 특활비가 많이 필요해. 그건 검경 똑같습니다. 수사를 할 때. 그리고 마약 수사는 국제 경찰들과 사법 당국과 해외 경찰들과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일반 예산처럼 지출을 증빙하면서 쓰는 그런 돈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홍익표가 이거를 제공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 만약에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은 범죄자들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 이거를 간파하려고 그걸 피해갑니다. 그래서 검찰 특활비를 소명하지 않아서 국회가 검찰 특활비를 감액을 했다. 그렇게 변호하는 JTBC의 주장은 마약 창궐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어떤 판결까지 있었습니까?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삭감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2024년 9월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제조 공급하던 공급자 길모 씨가 징역 18년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이런 사회적 경종이거든. 양쪽 정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판례가 생겼으니까 검경 좌우 문제를 떠나서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해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근데 얘네들은 계속 깽판 치는 거야. 윤석열 정부가 좋은 거 하는 거 싫어? 윤 정부 때 마약 줄었다라는 거 통계 죽어도 보기 싫어? 그러는 사이 우리 애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마약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중국과 관련된 겁니다. 자, 대치동 마약 사건. 이 마약이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에서 제조 공급한 이모 씨는 일주일 전에 2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동남아 3국과 중국이 공조해가지고 북한까지 연계돼가지고 마약을 계속 뿌리는 거거든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중간에 조폭들만 돈 벌고 중국 이런 애들은 좋겠지 그죠? 우리 애들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너네가 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데 정쟁이라는 목적으로 왜 이걸 가로막냐고. 이거는 해산시켜야 됩니다. 국헌문란 정당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글로벌 안보 위기 가운데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장병들과 장교들의 사기가 높아야 되는 때에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목소리에 부답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도 정쟁 때문에 그냥 삭감.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잘 나가면 안 되니까 삭감. 드론을 방해할 수 있는 예산도 삭감. 북핵에 대항할 수 있는 킬체인도 다 삭감. 이거 대한민국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법조차 다 무시하고 내란죄 수사한다고 지금 육구참모총장 이하로 전부 다 직무정지.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 헌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마약으로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다 갉아먹고 있는 국헌문란 내란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라고 국회